정말 죄송한데 다른 은행으로 가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에 많이 찾는 대출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서 해주는 서울시 임차보증금 대출, 그리고 중소기업 100% 대출을 많이 찾는데요. 사실 이 두 개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서 방을 구하고 내가 수수료를 내고 방을 구할 건데 의리되는 경험을 많이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 임차보증금 대출은 7천만 원까지 한도가 있고 자기 부담금 10% 정도 그 정도고 이자가 굉장히 최저 1%부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 1%고 내가 7천을 만약에 내 부담금이 있긴 하지만 이자가 10만 원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중주택이 안 된다는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아마 특히 내가 7천으로 서울에서 방을 구하는데 7천으로 아파트 구할 수 있나요? 못 구합니다. 빌라는요? 못 구합니다. 원룸 겨우 구할까 말까 대부분의 반지층 아니면 오래된 연식의 지상층의 원룸이 간혹 있을 건데 대부분의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다가구로 안 짓고 다중주택으로 짓냐, 그거는 나중에 다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중주택인데 다중주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에 있는 원룸으로만 찾아야 되는데 거의 원룸이 나오면 100개 중에서 거의 90개가 다중주택이기 때문에 그 10개 정도 한해서 다가구 집이 있는데요. 이런 집의 원룸이 대부분은 투룸이에요. 그러니까 다가구 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길 가다 보면 빨간 벽돌집 한 20년 이상 된 그런 빨간 벽돌집 있잖아요. 그 정도 집이 다가구 집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이 대부분 투룸인데 가끔 원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옛날 집들은 좋은 게 뭐냐? 방이 넓습니다. 방이 넓은데 그걸 7천으로 내줄까요? 요즘에 조금 한 4평짜리 방도 1억을 받는데 그 정도 방을 7천으로 역에서 가까운 거리는 아마 택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7천으로 서울시 임차보증금 대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어렵고 가끔 이제 오피스텔, 오래된 오피스텔이 어느 정도 맞게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사실 거의 오피스텔을 전세로 주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지방이나 내가 우리 동네는 7천으로 빌라를 구할 수 있어. 그런 지방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만 이건 서울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그래서 서울시 임차보증금 7천으로 해서 좋은 방을 서울에서 구했다 하신 분들은 아마 역세권은 거의 없을 거고 여기서 많이 떨어지거나 반지하거나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오래된 오피스텔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7천에다가 월세를 얼마 추가를 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반적인 풀옵션 4평, 5평, 4평이 커요. 나는 6평은 돼야 되는데 4평도 못 구하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그거 좀 어려운 이유는 가격도 지원해주는 가격도 너무 싸고 대부분 7천원으로 구할 수 있는 건 원룸밖에 없는데 원룸 건물은 대부분 다중주택인데 그 다중주택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 임차보증금은 굉장히 어렵다. 올 전세 월세 끼지 않고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많이 찾는 게 중소기업 100% 대출이에요. 이건 뭐 이자가 1.2%밖에 안 되고 내 부담금은 전혀 없어요. 내가 최대는 1억까지입니다. 1억까지 해주고 1억을 다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거예요. 이자는 1.2%니까 한 달에 10만원 밖에 안 나가요. 와 얼마나 좋네. 그러면 와 좋다 이 생각을 나만 합니까? 너도 하고 얘도 하고 쟤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내가 모르는 누군가 모든 사람이 이 대출을 아마 받고 싶어 할 거예요. 하지만 현실을 알아볼게요. 중소기업 대출 100%의 최고의 어려운 점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아니 보증보험 당연히 가입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사람들은 물론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원룸 건물에서 보증보험 가입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보증보험은 다가구는 안 되고 다세대 구분되게 되어 있는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은 가능했지만 다가구는 안 됐지만 다가구도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래서 다가구도 되던데요 이런 댓글들을 많이 보지만 그게 얼마나 실무적으로 어려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제가 일하는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서울에서도 관악구가 굉장히 저렴한 지역이고 관악구 지역에서 저는 신림동이기 때문에 더 저렴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대출 100% 한도가 얼마예요? 1억입니다. 1억으로 빌라 구할 수 있어요? 아파트? 둘 다 못 구합니다. 잘 구해야 오피스텔이나 원룸 1억이면 이 정도밖에 못 구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피스텔 하나 산다고 생각해봐요. 아파트야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3억짜리가 뭐 3억 5천 4억 5억 되니까 내가 그거를 목적으로 전세를 두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1억짜리가 1년 뒤에 1억 5천 되고 절대 그렇게 안 되고 거의 동일한 가격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월세를 받는 목적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사신 분들은 월세를 대부분 주지 전세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전세로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들 만약 여포수가 나랑 똑같은 방 크기 구조의 여포수가 1억 3천으로 내놨는데 전세 계약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1억으로 내놓으실 분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임대인이라면 안 내놓겠죠? 좀 깔끔하다 싶은 한 요즘에 이런 오피스텔이 한 1억 3천 정도 전세가 됩니다. 근데 보증보험이 1억 3천이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1억으로 찾으려면 9억 오피스텔 오래된 오피스텔 한 20년 정도 된 오피스텔이 가끔
1억 미만으로 전세가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내가 찾는 집이 나는 깔끔한 오피스텔에 원룸 자체가 깔끔해야 돼. 이런 집을 찾는다면 거의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보증보험이 돼야 된다 했는데 보증보험의 조건이 시세가 1억이면 보증보험 얼마 되는 이게 아닙니다. 시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시지가는 당연히 매매가보다 당연히 낮게 측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세로 1억으로 나온 오피스텔이 있다. 그러면 이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은 약 한 5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오피스텔마다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1억 전세로 나온 오피스텔의 보증보험이 되는 한도는 예를 들어서 8천이라고 치면 근데 전세는 1억이고 보증보험은 1억이면 가입이 안 됩니다. 보증금이 8천 이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 너 보증보험 가입시켜주기 위해서 1억짜리를 8천을 내놓을까요?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8천에 내가 월세 얼마를 끼고 그렇게 계약하면 가능하지만 전세를 주는 집주인이 그래 내가 그렇게 반전세를 해줄게 이런 집주인도 있지만 아니야 나는 월세에 1000에 50이면 1000에 50 전세 1억 2천 1억 3천이면 1억 3천인지 반전세는 안 줘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어쩌다가 전세가 하나 나온다 해도 보증보험이 되게끔 바꾸려고 하면은 주인이 나 반전세는 안 된다 이런 경우도 많고요.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찾는 사람들이 난 전세를 들어가는 이유가 월세를 안 끼고 나가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월세를 또 20 정도 깨야 돼? 그러면 나 안 할래. 이렇기 때문에 보증보험이 가입이 더 힘든 겁니다. 세입자분도 월세를 끼고 싶지 않아 하고 임대인도 전세 가격을 낮추고 싶지 않기 때문에 깔끔한 오피스텔은 보증보험이 가입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 잘 나오지도 않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드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1억으로 빌라는 못 구하고 아파트도 못 구해요. 근데 내가 사는 지역 1억으로 아파트도 구할 수 있고 빌라도 구할 수 있다면 중소기업 100%도 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우리 동네는 오피스텔이랑 원룸밖에 없다. 그러면 오피스텔만 봐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오피스텔은 전세가 거의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중소기업 100%가 힘든 겁니다. 다가구 원룸 건물도 보증보험이 되는 걸로 바뀌었던데요. 맞아요. 보증보험이 원룸 건물도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번 차근차근 봐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증보험이 가입 안 해도 되는 일반 중소기업 80%나 요즘에 카카오 대출 90%까지 해주는 그런 대출의 전세를 진행한다고 가정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户수가 301호입니다. 그럼 301호에 대한 보증금을 적고 그 등기부등본을 당연히 떼고 그 301호 외에 나머지 세입자의 보증금이 합이 얼마인지를 적고 은행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대충 우리 집에 다른 301호 빼고 나머지 보증금 얼마 정도 있다 이것까지만 얘기해주면 끝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보증금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계약을 하신 직접 당사자분이 동사무소 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면 끝나는데 자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정확한 비율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부동산이 아니고 방을 구하시는 분들이니까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집의 주택이 시세가 20억이에요. 시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공시지가로 판단해요. 공시지가의 1.5배 거기서 융자 비율이 몇 프로인지 그 프로테이지 안에 또 그 융자 비율이 아래로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융자랑 선순위 비율이 또 그 가격 금액의 아래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융자랑 선순위와 내 보증금 가격이 또 걔네들이 정한 기준 밑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정말 안전한 집만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안전한 집이면 보증보험을 꼭 가입할 필요가 있나요? 물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내가 원하는 날짜에 딱 나갈 수 있고 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좋은 점도 당연히 있다는 건 저도 마찬가지로 인정하지만 그 정도로 안전한 집만 보증보험을 해주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집을 찾기가 일단 첫 번째로 어렵고 자 그런 집을 겨우 부동산에서 찾았다고 셉시다. 와 이 집은 어쩌다가 전세가 한번 나오고 정말 전세가 많이 없는 집이고 그런 집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융자도 없고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런 집을 찾았어요. 자 그럼 찾으면 끝나냐? 안 그럽니다. 그러면은 임대인이 뭘 해줘야 되냐? 자 그럼 내가 계약할 수가 301호죠. 보통 원룸 건물은 반지하 1층, 2층 해서 총 한 적으면 12개, 많으면 20개 정도의 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301호 말고 나머지 방들의 모든 세입자의 보증금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 101호 보증금은 얼마, 102호는 얼마, 103호는 얼마, 104호는 얼마, 105호는 얼마, 201호 얼마, 202호 얼마 다 알려줘야 돼요. 네,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101호 계약자 이름은 뭔가요? 나는 301호 계약할 거지만 101호 계약한 사람 이름도 알아야 되고 102호 계약한 사람 이름도 알아야 되고 103호 모든 15개라 칠게요. 15개 호수에 계약한 사람 이름도 알아야 됩니다. 보증금도 알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건 그 101호가 언제부터 계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럼 102호는 다를 거 아니에요? 103호도 다르고 104호도 다르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거 계약 기간을 다 적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그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야 꼭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냐?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죠. 나옵니다. 친한 집주인이 하는 이상 나옵니다. 왜 이 말이 왜 나올까요? 지금 방을 구하는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임대인이 지금 너무 아쉬운 입장이면 그렇게라도 해주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아까 말했지만 중소기업 80%나 카카오 대출 90%나 버팀목 대출로 받아서 들어오실 전세자금 대출로 받으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위에는 꼭 내가 그렇게 귀찮게 안 하더라도 들어올 사람이 많은데 굳이 내가 그렇게 복잡스럽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100%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집 찾기도 어렵고, 된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임대인을 설득해서 그 호수 하나하나의 모든 정보를 다 기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아, 임대인들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해줘야지 사입자 맞추려면. 맞아요. 그 정도 해주는 집도 있지만 극소수라는 거죠.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고나라나 당근백화스로 어떤 내가 핸드폰을 팔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30만 원에 그냥 살게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거 보면은 나는 너가 좀 불안하니까 좀 널 못 믿겠으니까 너의 등본과 초본을 떼자줘.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치면 여러분은 누구랑 거래하고 싶어요? 가격은 똑같아요. 누가 더 비싸게 사고 싸게 팔고 가격이 똑같다고 하면 저라도 그냥 편하게 거래하는 사람하고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다중주택이나 다가구 주택도 보증보험이 되는 걸로 바뀌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바뀌었지만 그렇게 잘 실무적으로 되는 집들이 설득하기가 되는 집도 어렵지만 되는 집을 찾아도 임대에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팩트는 아니지만 중소기업 100%를 신청하러 은행에 가보신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은행에서 안 좋아한다고 그래요. 은행에서 가라 그랬다고. 실질적으로 어떤 얘기를 들었냐, 어떤 손님이 어떤 모 은행에 갔는데 중소기업 100%를 신청하러 갔는데 그 은행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아, 정말 죄송한데 다른 은행으로 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뭔가요? 사실 이것도 은행 입장을 봐야 돼요. 저도 은행 업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제 예상입니다. 이 사람 계약해봤자 이자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은행에 남는 것도 없어요. 그럼 해도 인건비가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건데, 과정도 엄청 번거로워요. 그 101호, 103, 104 다 일일이 확인도 해야 되고, 과정도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럼 이거를 굳이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 걸 하려고 할까요? 저 같아도 다른 사람 걸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래서 되는 은행이 있고, 안 되는 은행이 있습니다. 아, 우리 은행 지점은 이건 아예 안 합니다. 이런 은행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제 손님은 아니고 저희 직원 손님이 중소기업 100%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중소기업 100%를 가능하게 해주는 은행하고 거래를 아무래도 한번 해주니까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손님이 자기 직장하고 저희가 말한 은행하고 멀기 때문에 귀찮아서 자기 직장 근처에 은행에 가서 제출을 했어요. 그 은행에서 한 일주일 남겨놓고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우리가 해주는 은행에 제출했지만 그 은행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계약서를 줬고 그 은행에 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날짜보다 한 달 정도 더 임대인은 기다려야 됐죠. 그나마 여기가 빈집이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세입자가 사는 집이었는데 그 세입자는 다른 집을 구했을 거 아닙니까? 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그 들어오는 사람이 그 가라는 은행을 안 가고 자기 직장 근처에 있는 은행을 가서 대출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기존에 살던 사람은 굉장히 피해를 볼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대출 100%는 보증보험이 돼야 되는데, 서울에서는 보증보험은 아파트나 빌라는 오피스텔은 간단해요. 왜? 그 다른 호수는 안 보고 그 호수 201호나 301호 하나만 보면 되니까 그나마 간단합니다. 그럼 오피스텔로 구하면 되겠네. 자, 근데 오피스텔은 아까 말했지만 오피스텔 전세 1억으로 나온다? 근데 공시지가로 따져봤을 때 보증보험이 되는 비율은 8천이나 9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내가 8천에 월세 10만원 이렇게 되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 대출 100%를 알아보신 분들이 월세 10%를 또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대출 100%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오피스텔은 보증보험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세 가격이 보증보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증보험이 되는 금액이 너무 낮고 실제 시세의 전세는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피스텔은 전세가 많이 안 나오고요. 그래서 원룸 건물이야 그나마 가끔 전세가 나오는데, 이런 그렇게 보증보험 되는 조건의 집도 없고, 조건이 돼도 임대에 설득하기도 어렵고, 임대에 설득까지 했는데 은행에서도 싫다 그러고, 소기업 100%나 서울시 임차보증금 문의가 많이 오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중소기업 80%나 카카오 대출이나 버팀목 일반 전세자금 그 보증보험 가입 안 해도 되고 다중주택도 상관없는 이런 대출로 방을 찾는 손님들도 방을 겨우 구할까 말까기 때문에, 사실 중소기업 100%나 보증보험에 내가 들어야 된다 그러신 분들은 사실 방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보증보험 내가 꼭 들어야 된다 하신 분들은 월세를 좀 추가할 생각하면 오피스텔이 나오면 그나마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지만,